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HLB 그룹주들을 봤을 때 자리 다 깨고 있어요. 지금 자리 다 깨고 있으니까 약간은 조심해야 되고 유일하게 L태 정도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매도도 좀 제법 나오고 있고. 대차거래 좀 볼게요. HLB의 대차거래 좀 보게 되면 뭐 신규수량도 좀 나오고 상승 나와요. L생도 그렇고 공매도가 좀 더 나올 것 같죠. 나와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자리는 깨고 있어요. HLB는 이식겨선을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월봉이라는 게 월 말에 완성이 되게 돌아나갈 수 있어 모르지만 엄연히 깨고 있어요. 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그 다음 저점이 어디냐면 요렇게 35,000원대, 이렇게 또 3만원대, 34,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해야 돼요. 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좀 몸이 아파. 그럼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좀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도 좀 드셔야 되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뭘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죠. 술 많이 먹지 말고. 뭔 얘기냐면 주식이 HLB가 이식겨선을 깨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뭐 리버사라인 변화가 없으니까, 이 행보가 좋으니까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수급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육식겨선을 깨게 되면 38,400원인데 지금 깨고 있죠. 수급겨선도 깼다 그럼 다시 와요, 이런 데가. 그럼 이런 거죠. 병원을 갔는데 내 몸은 물론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내 흐름이 좋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변함이 없는 한 다시 바닥권이 오게 되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엄연히 주봉에서도 요번 주 내일이 금요일인데 5주선과 6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지 마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5주선, 6주선 다 회복해 주거나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는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적인 본인에게 있고, 기본적으로 240에서는 안 깨야지만이 주봉에서 돌려놓을 수도 있고 월봉에서도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0 지수를 잘 보셔야 되고, 이 친구가 중장기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해하셨죠? 리버스라인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어요. 단지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추세는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생도 엄연히 깼어요. 자, 이식겨선을 깼을 때 위험성 이런 거죠.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올라가고 난리를 피는 것 같아도 언제 위험해졌냐? 바로 이때요. 이때 22년도 9월 달에 이식겨선을 깨자마자 두 달간 확 무너졌죠. 그러면 이식겨선이 저항선이 돼요. 이식겨선은 월봉에서 기준선이 되고 추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L생이 깼죠. 어디가 오냐? 이렇게 변곡점 자리인 요 자리가 올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1,900원까지 올 수 있고, BW를 발행한 11,900원에 리픽싱 가격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1,900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맞게 내가 자금을 분배한다든가 이거에 맞는 대응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사모으시는 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잘 두고 계시면 돼요. 자, LG를 봅니다. 식겨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순간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저라면 지금 LG를 안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5주선도 깨고 있고 거래량도 5주째 죽고 있고 추세가 수급이 깨져 있는 거죠. 지금 지하권으로 빠지는 203 밑에 있기 때문에 21선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분할로 더 떨어졌을 때 지금 사지 말고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정 주고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L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상황이 좋고 아직도 이식겨선 지켜주고 있죠. 이식겨선 가격이 12,600원인데 아슬아슬하긴 해도 잘 지켜주고 있고, 설사 깬다 해도 그냥 더 사시면 돼요. 단지 재무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재무 때문에 저 좀 머리 아파요. 저 재무가 어떻게 되려나. 굳이 증권 이 HLB 테라피스 주담이라고 그래요. 주가 담당자. 이분하고 통화하려면 재무 물어보시면 돼요. 재무. 5년 연속 적자면 상당 폐단 당한데 올해 영업이익 어떻게 돼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부자 정보도 아니고 영업이익 정도야 나와 있는 거니까 중요한 내부자 정보가 아니잖아요. 요런 건 또 물어봐도 돼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이게 재무가 좀 불안해요. 얘 지금. 재무가 좀 불안해. 뭐 전화 한번 해보죠. 뭐 언제. 주가 담당자하고 통화 한번 해보게. HLB 글로벌입니다. 바닥권에 있죠. 주식 싸고 뭐 그냥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이 친구는. 거래량도 없고 이 공간은 잘 모아나가는 게 맞다. 좀 지겹고 지지부진해도 뭐 매달 사든가 돈 생길 때마다 매주 사든가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노터스가 제가 어제 얘기해드린 대로 11선 기준으로 사실은 잘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 5일선 못 뚫어졌죠. 좀 더 밀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기다리려고요. 굳이 사려면 20일선까지 기다리려고. 내일 같은 날 좀 더 밀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버리지는 마요. 이 친구는 지금 패스가 아니에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기다려 보려고. 그래서 다른 종목 갖고 보고 있다가 20선 찍고 나간 매수한 맞아요. 신라제는 아직도 20선 행 못 해줬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 종가상 5주선 위에 뭐 올려놓게 되면 어차피 20선 오니까 기다려야 돼요. 자, 아직도 못 올려놨죠. 제 생각에는 요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매번 알려드렸는데 요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올리패스도 뭐 크게 안 밀리죠. 자, 20원 잘 지켜주고 있고 괜찮아 이 친구. 자, 주봉을 봅니다. 엄연히 5선 위에 잘 이어있기 때문에 이쪽은 뛸 확률이 더 커요. 5개월선만 완벽하게 뚫어주면 좋은데. 자, 유틸엑스도 뭐 크게 밀리는 것 같아도 2%대는 괜찮고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야 괜찮고 엄연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주담하고 통화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담이 저는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 담당자하고 아무나 통화해도 돼요. 일반인들도. 꼭 뭐 이렇게 전문가들만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주가 담당자는 뭐 일반인들 통화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를 한번 통화한 적 있었는데 아무나 편하게 통화해도 돼요. 내부자 정보만 유출 안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같은 건 내부자 정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영업이익이 되나? 어쨌거나 그래요. 자, 프레시바이러스가 어제 떴죠? 어제 떴는데 5일선만 안게 매수를 만해. 오늘 시장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거죠. 어제 양봉 떴죠? 오늘 음봉. 내일쯤 보시면 돼요. 내일도 음봉 그려주면 월요일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래량 터졌고 오늘 음봉, 내일도 음봉 그릴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한번 보고 사시면 되고. NC트론도 조금씩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HLB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갈 것 같아요. 많이 사진 마요. 동전주니까. 자, 서린바이오는 바닥을 잘 지켜주고 있죠. 월봉에서 여기 아직도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행보 따라 괜찮을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도 나중에 추세나 흐름이 좋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잘 모아 나가면 앞에 이렇게 잘 뛸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 그래서 한두 번은 또 이렇게 잘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소마제 애매하네. 소마제 목표가를 찍었는데 5개월선 가격이 6,570원. 아직 안 깼죠. 20주선.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그 20주선까지는 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에 20주선 지켜주면 중기적으로 조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얘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쫙 올라왔는데 지켜주고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주에 제가 매수 타임 알려드릴게요. NK맥스는 제가 어제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5개선 또 깼죠. 그런데 어제 뛰고 5선 밑에까지 올 수 있죠. 그럼 기다려야죠. 당연히. 기다렸다가 어제 뛸 때 내동매만 하지 않았다면 또 음봉 떨어지죠. 내일 같은 날 5일 선근처 매수해요. 기다리면 다 살 자리 줘요. 바디텍 메디가 있네요. 코로나하고 독감을 동시에 진단키트를 할 수 있는 국내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호재가 떴는데 못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자, 앞전에 대량거래 터져고 있고 아직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못 가냐? 이 월봉 5개월선이 원래 이렇게 고약해요. 고약한데 저거만 뚫어주면 빵 때려요. 그래서 지금도 주봉에서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 자리가 좋죠. 자, 메디포스트 무조건 관심권에 두셔야 돼요. 예전에도 뛴 이력이 있지만 월봉에서 물론 5개월선 밑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5개월선까지는 갈 거고 제대로 탄력받아서 20주선까지만 가도 20%. 일봉에서 봤을 때 거래량 살짝 들어오고 이 선 위에 있죠. 오늘 매수죠. 그죠? 오늘 매수해요. 이건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바이오니아도 아직 괜찮아요. 오늘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월봉 위치가 낮죠. 매출, 영업이익 모든 게 다 좋아요. 뭐 그런 걸 믿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위치가 낮잖아요. 그죠? 주식이 엄연히 싸고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 해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입니다. 셀리버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셀리버리가 아직은 뭐 5일선 못 돌려놓긴 했어도 자, 우선 위에 있죠. 잘 보고 계시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0에서만 깨지 않은 매수죠. 제가 잘 보라는 종목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게 아니고 앞전에 다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거나 세력들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한 종목을 갔다 온 거니까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자리를 깨거나 그러면 다 손절해야 되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고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다른 종목들도 좋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8시 15분에 우리 만나죠. 어제는 특별히 이벤트도 했어요. 어제는 그 일반 시청자분들 모시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8시 15분에 만나고 또 하나가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 들어오시거든요. 반드시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도 좀 해드려요. 주식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적인 조절도 가능하고 8시 15분에 이 썸네일이 뜨게 되면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되고 어제는 일반 시청자분들 같이 했고 이게 볼만한 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 꼭 보시고 저녁 때 이제 가끔 실방을 제가 늦게 이제 5시부터 6시 원래 실방을 하고 저녁 때 7시에서 8시에도 하긴 하는데
좀 랜덤으로 할 것 같아요. 제 오후에 좀 일을 볼 때가 있어서 5시, 6시 할 때도 있고 7시, 8시 할 때도 있고 어쨌든 9시에서 10시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 랜덤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1시간 전에 해놓을 거니까 무조건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저녁 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할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 정해놓은 이제 오전엔 11시가 고정인데 오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가지고 5시 할 때도 있고 7시 할 때도 있고 또 하나가 9시 할 때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바라고 반드시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는 1시 15분에 골드분들 이상 만나는데 그럴 때 중요한 자리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봐야 될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요거는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도 볼만한 종목들 제가 다 올려놨어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오늘 특히 강한 애들이 피팅이에요. 어쨌거나 요즘 더 볼게요. 자, 에이프로젠 그룹주도 제가 따로도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사실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행보가 왜 좋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0억을 전환사채 발행을 하든 말든 예전에 8천억을 갖다 성공시키든 말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월봉 바닥에서 대량거래 들어왔죠. 지금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죠? 예전에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고 당연히 좋은 수익을 냈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5일선을 회복해주고 끝나면 다시 매수. 역시나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으면 저점이 다시 뛰게 되면 21선이 목표가, 61선이 매수가 목표가, 오버슈팅 나오면 상한가예요. A프로제 HNG도 마찬가지로 엄연히 앞에 대량거래 터져져 있고 월봉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매수. A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량거래 잘 들어와 있고 2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수. 당연히 주봉에서 5선 위에 다 있죠. A프로젠도 5선 위에 있고 HNG도 5선에 있고 제약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5주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시면 돼요. 5주선 깨게 되면 손절하면 되고 5주선만 지켜주면 매수 타이밍이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냥 꾸준히 사는 걸로 매달 사셔도 되고 매주 사셔도 돼요. 내 자금 계획에 맞게 잘 모아 나가시면 좋은 수익을 내년에 거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피플바이오로 볼까요? 제가 오후장을 좀 늦게 해도 저 성실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거의 그저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설치방을 하기 때문에 가끔 쉴 때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피플바이오를 보게 되면 일단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추세가 굉장히 예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20개선이 목표가예요. 20개선까지만 가도 23%가 돼가 되고 월봉 바닥권에 사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이죠. 지금도 여기서 서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은 지금도 수익권이고 내가 단기로 들어갈 때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241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 엔젠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플바이오랑 같이 뛸 건데 조금 애매한 게 추세를 돌려놔야 되거든요. 아직도 못 돌려놨어. 뭔 얘기냐면 20주선 회복해 주자마자 매수해요. 이 친구는. 자, 현대약품이 급등을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H가 엄히 낮아요. 낮고 순간 급등도 잘하고 뭔가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0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진제약도 20선 매수해요. 이 친구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엄연히 월봉 박스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뛸 때 어디 맞고 떨어진 거냐? 여기 상황 박스권 상단.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박스권 매매가 제일 쉽다.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앞타머 사이언스를 제가 관중에 넣어놨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타머 사이언스를 제가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제. 굳이 무리해서 내동매매 하지 마요. 자기가 떨어져주죠, 지금. 이 친구가 떨어지는 게 시장 때문에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요. 어차피 어제 급등했을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냥 기다렸다가 내일 5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오늘 음봉 떨어지고 내일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내일 사면 되죠. 월봉 해치가 낮죠.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종가상 5주선 위에만 올려주면 다음 주에 또 떼요. 한 번 뛴 친구가 또 떼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듯이 쫙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5일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을 하면 가장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오즈고 S트래픽, 롯데현대차 그룹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 북한 미사일 쏘는데 빅텍이 잘 못 들어가죠. 북한 왜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정학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방산주가 크게 반응을 못해요. 반응 안 하면 안 사면 돼요. 오늘 폐배터리 강하네요. 오후장엔 폐배터리 좀 볼까? 그죠? 자, 빅텍이 신용 물량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 알려드렸죠. 아까 매물대에 대해서. 자, 또 한 번. 매물대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떴다가 옆으로 가는 애들, 떨어졌다가 옆으로 가는 여기가 매물대. 여기가 월봉에서 기르면 기를수록 매물대가 많은데
빅텍은 엄연히 매물대도 많은 데다가 제가 어제 설명드렸듯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좀 줄었는데 그래도 12%대야 대단한 거죠. 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떴다가 옆으로 요 공간에 매물대죠. 지금 설명드린 건 똑같은 거예요. 매물대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얘 맞고 떨어지죠. 물론 세력들이 이 신용 물량까지 다 잡아먹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굳이 사기는 싫죠. 그러니까 자꾸 미사일싸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이 매물대 뚫었다. 그때 사시면 돼요.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S&T 노트북은 이제 거꾸로죠. 이 친구는 전기차 관련주기도 한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살만해요. 전기차 관련주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총 만드는 것 같죠? 회사가 총? 그나마 휴니드가 매물대가 없고 이 친구는 좀 전 이상 휴니드가 예뻐요. 휴니드가 좀 살만하고 이 친구가 유일하게 뛰면 잘 뛰지 않을까 싶고 스페코도 저기 많아요. 신용 물량 많고 퍼스텍도 괜찮아요. 신용 물량이 별로 없고 월봉에서 옆으로 간 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순간 뛰면 이런 데 가니까 차라리 휴니드나 퍼스텍이 난데 빅텍은 그 대장주라 좀 잘 뛰긴 하는데 좀 애매해요. 저라면은 아마 그래도 휴니드나 퍼스텍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대장주는 빅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 뭐. 오늘 수소 관련주가 강한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네옴시티라는 도시가 어디서 생기냐면 사막에 생기죠. 사우디니까 중동이니까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에 도시를 하나 진대요. 그 사우디나 중동 애들이 돈이 많아요. 오일머니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뭐 할까 했더니 결국은 도시 하나 진대요. 요게 네옴시티예요. 근데 이 네옴시티를 뭘로 질까 하면 친환경으로 진대.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 태양광, 얘네들이 필요해요. 당연히 사막이니까 태양광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겠죠. 오긴 온다는 것 같죠. 빈살만 한국 방안. 수소에너지 투자협력 어제 얘기 들었죠. 제가 어제 그 수소 관련주를 잘 보고 있으라고. 물론 저는 안 사기 저도 못 샀지만 그래서 JNK도 뛰었습니다. 뛰고 또 하나가 SPSL도 뛰고 범한표에서 뛰었죠. 쫓아가지 마요. 막상 오면 재료 소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SPSL이 지금 어디 있냐면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죠.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렇게 20개선을 가요. 기본적으로 21,800원만 안 깨면 되고 20개선까지만 가면 20%의 수익률이. 이해하셨죠? 자, 60선 맞고 있죠 지금.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지금은 도저히 못 사겠고 내일 같은 날 20에선까지 음봉 떨어지면 매수. 자, 범위표에서도 60에서의 목표가죠. 우린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데 엄연히 매수가는 여기가 되고 60에서의 목표가가 되고 떴을 때 오버슈팅 났을 때가 여기에요. 그럼 지금 살 필요가 없죠. 비싸게 사게 됐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어디 사냐? 내일 또 5일선까지 이렇게 이쁘게 음봉 한번 떨어지면 매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라리 풍국 조정이 나요. 일단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당일 깨면 손절이고 안 깨면 매수가 맞습니다. 나머지 수소 관련주를 잘 봐야 되고 JNKT라든가 우수MS의 위치 낮으니까 특히 평화홀딩스 평화사업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평화홀딩스는 현대로템 관련주기도 하고 수소 관련주기도 해요. 현대로템 관련주란 얘기는 이 친구도 방산주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도 돼요. 왜? 대량 거래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날 꼬리 달고 쫙 떨어졌죠. 제가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어제 일반 분들 보시고 실방할 때 여기가 베스트 타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권이 돼야 되는 거고 땡땡이 그렸기 때문에 내일 또 뛸 수 있어요. 이거는 평화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5일 선거차 베스트 타임이 되죠. 놓치지 마요. 얘네들 잘 보고 있어야 되고. 금방 설명드렸듯이 수소가 관련해서 그 네옴시티하고 관련이 있다면 태양광은 무조건이죠. SDN, 신성에너지, S에너지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월봉대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 다 바닥이죠. SDN도 바닥. 예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또 왔어요. 다시 매수죠. 신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S에너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매수예요. 지금 매수. 기난목을 갖고 봐도 되고 쭉 돌고 있어도 돼요. 꾸준히 모아나가도 되고. 그래서 풍력보다는 이렇게 올라갔어. 풍력보다는 아무래도 태양광 쪽이 왜 그러냐면 이제 풍력도 당연히 신재생 관련해서 당연히 그 좋긴 하겠지만 네옴시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가장 좋은 섹터는 아무래도 태양광하고 수소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는 게 피팅이에요. 피팅인데 사실 이 피팅이라는 게 관이의무거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는 독보적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 회사였는데 이게 제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태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강밴드예요.
이 두 친구들은 영업이익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이미 자리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태강하고 성강밴드를 알려드린 자리가 있는데 역시나 조선기자재주기도 해요. 조선기자재들은 전부 다 월봉태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조선기자재는 지금 살만해요. 근데 특히나 태강하고 성강밴드가 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태강은 예전에 알려드린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3년 전부터 요런 자리에 사라고 그랬어요. 요런 자리에. 앞으로 이 시장이 올 거니까 왔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년만 참으시면 돼요.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전기차 충전도 그렇고. 예전에 저번 달에 조정받을 제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권았는데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죠. 그럼 지금도 좋은 수익권에 있는 거고, 지금 사긴 좀 높죠 또.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22선이 왔을 때 매수. 성강밴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 위치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관점은 손절을 못 치죠. 그러니까 단기로 갔을 때 22선 근처 매수가 되고, KSP, STX 엔진, HSD 엔진, 발음도 힘드네. 한라MS, 태웅, 전부 다 대한전기공업, 오리엔탈 전공까지 월봉에서 조선기자재들은 바닥권에 있고, 조선기자재의 실적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려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선기자재주는 지금 사는 게 맞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지금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오전 시장 여기까지 할 거고, 오후 시장은 제가 1시 15분에는 당연히 골드분들 모시고 또 이제 실방 진행할 거고, 오후에 큰 수익이 났다면 되도록 오후장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카카오뱅크는 완전히 돌아섰네요. 뭐가 2만 원에 팔았죠? 좀 잘 올라가고 있구만.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믿지 말고 기사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추세를 믿어야 되는 거고. 1시 15분에 골드분들 이상 뵐 거고, 오늘 오후 실방은 5시에 할지 7시에 할지 9시에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정해지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1시 15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 반참. 자꾸 1시 15분이래. 1시 반이에요. 자, 오전 시장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